안녕하세요, 금사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성매매에 관해서, 성매매 특별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불법이죠.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일부고, 대부분의 나라는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죠. 공식적으로만. 근데 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다 알잖아요. 현실은 어떤지. 예. 근데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실제로 불법인지 뭐 합법인지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합법으로 돼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불법으로 돼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또 한 가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서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너는 해봤냐? 너는 그러면 떳떳하나? 떳떳한가? 자, 그 얘기를 왜 눈 가리고 아웅하냐? 왜냐면 어차피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해봤다고 할 수가 없거든.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매장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해봤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그런 얘기를 꺼내질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걸 꺼내보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안 해봤기 때문이죠. 이러면은 말만 한 거 갖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그걸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이제 안 해본 이유와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해본 사람들도 이러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굳이 얘기를 왜 꺼내냐? 아무래도 제가 얘기를 하기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전히. 뭐 그래서 뭐 내가 뭐 거기에서 뭐 자유롭니 뭐니 윤리적으로 뭐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매매에 관련해서 윤리적인 얘기는, 그거는 또 이제 얘기가 더 이제 얘기가 광범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건 또 다음에 또 주제를 다뤄볼 건데, 일단 우선 저는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고, 성매매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합법화가 된다고 해도 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남자들끼리 얘기할 때는 요런 얘기가, 이 주제가 굉장히 쉽게 나와요. 쉽게 말을 꺼내요. 여자들하고 섞여 있을 때는 이런 얘기를 못하지. 여자들하고 섞여 있을 때는 못하는데, 왜냐면 누구 하나 걸리면 문제가 커지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실제로 그거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섣불리 꺼냈다가는 이게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서로 보호해주는 거 아니야, 남자들끼리. 사실은 서로 보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런 얘기를 암묵적으로, 그걸 여자들 있는 데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건데, 남자들끼리만 명확하게 있는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저처럼 그런 거를 나이가 좀 있는데도, 나이를 먹은 다음에도 경험도 없고, 심지어 결혼까지 하고, 연애도 하고, 뭐 그렇게 남녀 문제, 쉽게 얘기하면 모쏠이 아닌데도 그런 경험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남자들끼리 나오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또 얘기가 나오면은, 나는 뭐 해본 적은 없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끼리는 또 쉽게 알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저처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느 정도 집계가 대충 나옵니다. 그냥 실제로 하는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과의 집계가 대충 나와요. 먼저 이제 그거를 왜 나는 안 해봤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안 해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 아마 이제 명확하게 그 얘기가 꺼내지지 않는, 흔히 모든 게 그렇거든요. 어떤 특이사항이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굳이 얘기를 꺼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포함하면은 적어도 반은 된다. 반 정도. 참 안타까운 건가? 이러면 어쨌든 반 정도는 된다. 저같이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다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군대 갔을 때 저는 제일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너무 많이들 하더라고요. 특히 충격적인 건 뭐냐면 너무 안 할 것 같은 애들이 많이 해. 자, 오늘 머리가 조금 엉망인데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모양이 이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안 돼, 눌러도. 자, 어쨌든 뭐 많이 보이긴 아니니까 장면은. 저 같은 경우는 군대 있을 때 정말 저도 충격을 받았던 게, 아무래도 뭐 군대 가는 게 옛날엔 군인 아저씨가 됐지만 뭐 실제로 군인 어리잖아요. 20대 초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 군대 갔을 때 충격을 받았던 게 너무 많이들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쉽게 얘기한다는 거, 그런 게 되게 남자인 입장에서도 되게 충격을 받았고, 첫 번째 이유는 그래서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안 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군대 있을 때 처음에 이제 갔을 때 정말 안 할 것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많이 그런 거를 쉽게 얘기하고 접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꾸준히 뭐 그냥 불량식품 하나 사 먹듯이 한다고, 물론 허세도 있겠죠. 근데 굳이 그거를 뭐 매번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경우가 많은 걸 보고서 단순히 이제 20대 초반에 반발심이 생겨서 그런 걸 안 하게 된 이유도 있어요. 윤리적인 이유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보통. 그런 이유는 나중에 얘기를 또 따로 해봅시다. 또 너무 또 얘기가 더 복잡해지고. 근데 기본적인 얘기만 갖고도 굉장히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하죠. 첫 번째 이유는 단순 반발심 때문에 안 하기도 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는 돈이 아까웠어요. 돈이 아까웠어, 나는. 그게 이제 가격대를 안 해봐도 얼추 이제 주워 듣고 하다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근처에, 제가 일하는 데 근처에 20대 후반 때부터 일하는 데 근처에 가까운데 그 거리가 있었어요. 홍등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홍등가도 너무 옛날 말이긴 한데 유명한 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때 이제 일할 때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걸어서 갈만한 거리 한 15분 정도? 뭐 그 정도면 갈만한 거리에 있었어가지고 유혹이 있었죠. 여자친구 없고 외롭고 이럴 때 유혹이 있었죠. 당연히 저도 유혹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참을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윤리적인 이런 건 항상 저는 그런 이유는 없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런 거는 이유가 없었고, 그 돈 액수가 저는 아까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왜 그게 아까웠냐, 대충 거기가 이제 제일 싼 거를 기준으로 해도, 알고 있는 제일 싼 금액을 기준으로 해도 저는 금액이 아까웠던 게, 한 번이잖아요, 한 번. 가서 여러 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서 한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면은 오히려 실제 모든 활동비, 데이트 비용 모든 걸 포함한다면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어쨌든 보장이 돼 있는 애인이잖아요, 애인. 서로 어떤 문제도 없는 그런 관계를 갖는 게. 근데 그거를 돈 주고 한번 이렇게 갔다가 오는 것 자체가 그게 아까운 거야, 나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리고 이제 흔히 이거를 안 해봐도 뭐 여러 가지 뭐 주워 듣고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내상 입는다고 하거든. 내상 입는다고. 뭐냐면 이제 갖고 뭐 잘 안 되거나 뭔가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타입의 사람이 나왔거나 이런 걸 내상 입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것도 내가 경험이 없지만 처음이면 무조건 잘 되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그걸 이제 미리 예상을 했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그런 데다가 돈을 쓰기가 아까운 거지. 전 그게 컸어요, 정말. 여러 가지, 물론 그것만 이유가 있었으면은 꺾였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굉장히 컸고, 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질병. 상병이죠, 상병. 그게 이제 무서웠던 것도 굉장히 크죠. 근데 흔히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해요. 그런 직업 여성들이 훨씬 더 병원도 자주 가고 자기 몸이니까 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더 잘 챙기기 때문에 더 깨끗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우격다짐을 우기는 거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한 사람이 갔어. 근데 이 사람이 병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갔는데 이 사람은 직업 여성이지만 늘 관리를 해서 깨끗해. 근데 이 병이 있는 사람이
갔다가 나가면 바로 얘는 전염이 돼 있는 거란 말이죠. 무조건. 물론 무조건이 아니라고 쳐도, 무조건이 아니라고 해도 가능성이 있잖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이 사람이 하루에 한 명만 받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간 사람 무조건 걸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리고 심지어 그런 병들이 대부분이 전염성이 높은 병들이기 때문에 꼭 그 관계가 아니더라도 옮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 가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자기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사람 한 명이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절대 이 역학관계가 깨끗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피임을 하면 되지 않냐. 그것도 100%가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 관계에 직접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피부로 감염될 수도 있는 병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병들이 무서워서도 망설여진 거죠. 그런 이유가 컸어요. 자, 그럼 네 번째 이유는 뭐냐? 네 번째 이유가 제일 저한테는 큰 이유였어요. 이런 거를 지금까지 성매매를 경험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저는 제 인생에 그 이력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특히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물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은 비아냥거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웃기지 마라. 뭐 그런 거 갖고 적어도 그게 큰 이유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사람들은. 다들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다 자기 같은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죠?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가장 중요했다. 요 네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내 인생의 이력이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이거를 인생의 이력이 남기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냐면 이게 뭐 범죄 이력이 남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뭐 몰래 갔다 올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뭐 여자친구나 애인이나 나 배우자한테 알리지 않아도 된다, 알리지 않고 잘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알잖아. 그죠? 나 자신이 알고 있잖아요. 떳떳할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그 심리적으로 떳떳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도 있어. 심지어 딸을 낳았어. 그러면서도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다녀요. 그죠? 이게 정말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또 이제 그게 큰 거죠. 이미 버린 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내 인생에 이력이 남기고 싶지 않아 하는 거랑, 이미 베린 몸인데 그냥 계속 쉽게 하는 그 심리랑 반대지만 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이제 한참 이제 욕구가 심해갖고 근데 여자친구가 없고 외롭고 막 이럴 때 참기 힘들 때는 결국은 이 부분에서 참아지는 거죠. 내 인생 여기서 큰 것도 뭐가 있냐?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조 지키는 그런 개념도 비슷한 거예요. 그런 느낌도 비슷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종교도 없지만 정조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이제까지 안 해왔는데 이거를 꺾어서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이걸 내가 꺾어서 했다. 그러면 그동안 참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 정말 이게 정말 어떤 거창한 윤리적인 의미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그 어떤 증거가 나잖아. 그게 지켜진 증거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만으로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거창한 윤리적인 이유보다 개개인이 결국은 개개인이 뭐가 큰 세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개개인이 그거를 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하는 데는 이런 정말 사소한 이유들이지만 직접적으로 나한테 와닿는 이유들. 내 이력이 남기고 싶지 않다. 내 인생에 떳떳하지가 않고 싶지 않다. 언제든지 떳떳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지금처럼 그죠? 지금처럼 할 수 있고, 내 아내와 내 자식한테 언젠가 생길 아직 저는 아이는 없지만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아내와 내 자식한테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방송
게임이나 TV를 보다가도 와이프랑 이렇게 보다가도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내가 편안하잖아.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각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결혼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린 학생들도 결혼을 한 다음에 실제 생활이 뭐예요? 늘 같이 붙어있잖아요, 그죠? 같이 붙어있으면서 평생 수십 년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서로 굳이 꺼내지 않는다고 해도 방송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접할 기회가 무수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떳떳하지 않아. 그러면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기를 억지로 막 이렇게 떳떳한 척 한다고 해도 항상 나는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태도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나랑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 앞에서 그걸 항상 늘 해야 돼. 내가 가장 아끼는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 항상 거짓말을 해야 돼. 이거는 어떤 좋은 거짓말도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던가? 그것도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는 제일 컸어요. 자, 요 이야기의 첫 번째 시간은 요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해본 적이 없다. 해본 적이 없고 이런 이유들로 저는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 만약에 합법화가 된다 그래도 할 생각이 1도 없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굳이 결혼하고도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 항상 그런 얘기도 다음 시간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나는 그랬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한번 그렇다면 성매매를 합법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길게 얘기를 해볼게요.